예, 반갑습니다. 3학년 12강 6월 24일 강의, 그렇죠?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금요일. 교수가 금요일 외람된 얘기지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말에 나와서 찍었었는데 상당히 좀 힘들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주말에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주말에 찍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는 사람들이 제가 수요일날로 걸고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날 볼 수 있고 이제 마감이고 일주 정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직 레포트가 제출이 안 돼서 레포트가 아니라 3학년들은 아직 그게 일단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죠. 일단 레포트가 나가지 않으니까 2학년 수업 하다가 3학년 만나니까 또 그렇습니다. 일단 3학년 1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오늘은 여러분들이 15강 때 제출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아무것도 그냥 안 받는다, 뭐 시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뭐 이렇게 오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되게 답답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여하튼간 저는 레포트를 좀 발생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스케일 모델, 어떤 워킹 스토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워킹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스케줄을 좀 이해하면은 그래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졸업 논문에서도 쓰일 수 있고, 작년에도 한 3, 4명 정도가 이렇게 했었는데 3명 정도인가 졸업 논문에 넣었었는데 모델을 만들고 제작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여하튼간 이 프로세스를 좀 기억을 해두면 그래도 보다 또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워킹 스토리를 계속 레포트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시는 설명을 좀 해드리고 뭐 설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또 리어 뷰 계속 2차시부터는 이어나가는 걸로, 아니면 1차시 뭐 중간에 이렇게 하던가 해서 그 레포트를 발생시킬 때 여러분들도 중요 포인트가 있어. 그냥 스토리, 뭐 어떤 워킹 스토리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세스가 됩니다 라는데 그 축을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어떤 프레임을 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뭐 더 해 나가는 식으로. 허나 그 프레임을 좀 요번에는 좀 레포트를 봤는데 아마 다음 학기도 그런 식으로, 다음 학기가 아니라 다음 학년 여러분들 후배들이 왔을 때도 레포트를 제출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조정할까 합니다.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간에. 여하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점점 운송하시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정확히 또 2학기 때는 3학년 1학기 때는 여하튼 이제 좀 여러분들이 다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 손을 대봤을 겁니다. 또 강화를 이제 좀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HSS 교육으로 다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에 또 나중에 넣는 작업들이 있죠. 그 작업들이 있을 때 또 뭔가 정리를 할 때 뭔가 서류가 있으면, 그 레포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또 다시 들여다보고 기억을 해내서 또 포트폴리오화 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료로 쓰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레포트를 하나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심사숙고해서 여하튼 글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워킹 스토리에 대해서 일단 간략한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것만 딱 집어서 이런 프레임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킹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스케일.
스케일 모델, 스케일 모델링, 워킹 스토리 이렇게 제목을 정합시다. 나름대로 해서 1번 나오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게 약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실습하는 걸 보고 시연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다 아는 얘기일 거야. 허나 이제 그 필요 없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구분해 내야 된다는 거. 일단 전체적인 컨셉을 유지해야 됩니다. 디멘전을 그렸죠. 우리가 주제 부제를 그 보드 박스에 붙였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붙이진 않았지만 뭐 이 실습실에 와서 다 봤을 거 아니야. 이미 선배들이 한 거 일부러 제가 띄워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그렇게 똑같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다 동영상으로도 다 찍었기 때문에 자 이미지 보드에다가 우리는 주제 부제 몇 조 1팀 몇 팀 1팀 주제 부제 그리고 사이드 뷰 프론트 리어 뷰 해갖고 테이프 드로잉을 한 상태입니다 라고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크레이 워킹만 하기 때문에 테이프 드로잉이 다 된 상태야. 거기까지가 일단은 끝난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다 제출했잖아요. 레포트로 그 사이드 뷰, 그죠? 프론트 리어 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 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붙였다라고 보드에다가 이미지를 다 붙였다라고 세팅을 해놨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크레이 모델이 일단 와 있어. 그 스티로폴 상태 아마추어 뻑이라 그러거든요. ARMATURE 해서 아마추어 뻑, 뭐 어떤 구조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뻑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딱 만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뭐 이렇게 미술 시간에 뭐 코끼리나 기린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철사로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먼저 거푸집 같이 만들고 거기에 무슨 줄 있죠? 꼬아놓은 줄, 황토색 줄, 그걸 이렇게 감아주고 그 위에 찰흙을 바릅니다. 그렇죠? 아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동아줄까지 이렇게 감아준 그 형태, 틀 이것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뻑이 여러분들 스티로폴 그리고 그 도마라 그러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그 휠 베이스가 정해져 있는 그 도마가 있고 그 위에 또 스티로폴이 돼 있어가지고 크레인 한 10mm에서 15mm 정도 적층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그만큼 다운 시켰다라고 보고 그 아마추어 뻑에다가 이제 찰흙을 적층을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워킹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전체적인 컨셉을 유지를 해 나갑니다. 물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렸고 또 렌더링을 그리면서 보드에다 뭐 테이프 드로잉을 다 하면서 이미 감을 다 잡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디멘전을 정확히 이미 다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려봤고, 그죠? 제출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테이프 드로잉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뭐 라인 이렇게 지르기 다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이후 수업에 다 할 겁니다. 이 수업 말고 정규 수업이 아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주말이든 방학이든 내가 꼭 해내서 사진을 꼭 얻어야 합니다. 사진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다 넣어야 됩니다. 이후 얘기고 일단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일단 해야 되니까 이해를 돕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컨셉 유지 다음에 유지하며 비례 프로포션 그렇게 얘기했죠. 자세 딱 이렇게 잘생긴 사람 그죠? 멋진 사람 남녀를 털어 똑같이 그런 거 없어. 아 멋지다. 아 괜찮다. 느낌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비례감 입질이 와 땡긴단 말이야. 아 저 사야겠어. 물건입니다. 오시면 사야겠어.
저 뭐 핸드폰 기종, 저게 더 땡겨, 저울질해서. 비례감. 뭐 기능적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핸드폰 좀 그렇다. 여하튼 그 전체적인 비례감을 비례를 조절이라고 씁시다. 전체적인 컨셉 유지하며 비례를 조절하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첫 번째고 끝이야 사실은. 1번이 컨셉을 놓치면 나중에 또 모델이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뭐랄까 방향이 흐트러져. 큐티였는데 이를테면 럭셔리가 돼버리고, 이를테면 모던이었는데 클래식으로 변하질 않나. 막 이런 것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변질, 어떤 본질에 가깝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미지,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를 계속 가야 되는데 본질이 그려지고 변질이 돼버리면, 다른 컨셉으로 넘어가면 혼동이 온다. 죽도 밥도 안 되는 뭐 이상하게 됩니다. 뭐 물론 그 융합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컨셉 유지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고유한 어떤 특성, 자동차만의 그 각 브랜드 사마다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어떤 상업 디자이너라 그러면 산업 디자이너, 상업 디자이너라 그러면 브랜드에 충실해야지 어떤 자신의 고유 감성적 자동차를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상업 디자이너는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부합해서 언제든지 쫓아갈 그것을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입는 눈은 바로 컨셉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비례, 이제 실전이지. 좀 약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걸 좀 얘기하자. 그래서 컨셉을 유지하면서 비례감을 조절하는, 이거 되게 위대한 얘기들을 지금 꺼낸 겁니다. 사실 다 흐트러지거든. 다 깨져, 뭉그러져. 깎다가 아씨 안 되는데, 여기는 좀 약간 소프트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러프한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일 기억을 잘 담아뒀으면 좋겠고,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비례에서부터 실전에 들어갔어. 컨셉 유지는 약간 망각 속에 있는 이미지야, 개념이야. 이미지 개념이라면 비례감은 이미 이제 눈에 어떤 시각적으로 이미 작업이 시작된 거죠. 자, 제가 두 번째 뭘 얘기했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린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레인 모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다 라는 표현을 했죠. 꼭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풀이할 때 그렇더군요. 아래에서 위로 해보십시오. 안 맞아. 위에서부터 풀어와야 돼. 그린하우스. 자, 그린하우스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루프. 뭐 그린하우스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루프 따로 용어가 되지만 싸잡아, 윈드실드까지. 그린하우스에 포함된 모든 벨트라인 아닙니다. 아직 사이드백 안 건드렸어. 전체적인 비례 잡았지. 전장, 전고, 그린하우스 어떤 휠과의 위치, 후드 길이, 어떤 그 뭐죠? 테일게이트 쪽, 리어 쪽에 흐르는 그 어떤 길이, 행거, 리어 휠 센터에서 범퍼 끝단까지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 프론트 행거에서의 길이, 그죠? 휠 베이스는 어떻고, 자세, 휠 베이스가 제일 먼저죠. 휠의 위치.
그리고 최저지상고, 그죠? 범퍼에서 바닥까지 그 높이, 비사각이라 그러죠. 그것도 용어를 좀 알면 좋아. 한글로는 비사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바위나 너무 내리막이나 했을 때 범퍼가 닿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범퍼가 닿기를 원합니다. 많이 깨먹고 제 제품을 사주기를 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에어로라 그러죠. 그 사이드 가니쉬부터 범퍼, 리어 튜닝을 할 때 범퍼를 이만큼 느려가지고 막 그죠? 타고 다녀요. 애써 그 회사에서 다 정해놓은 거를 조심하라고 다 법률에 맞춰서 해놓은 거를 굳이 FRP를 막 떠고 이만큼 범퍼를 땅에서 한 지면에서 최저지상고가 한 50, 60 뭐 이렇게 둔턱이 있죠. 넘어가다 툭툭 하면서 다 긁어먹습니다. 제발 긁어먹고 다시 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지상고도 거기에 낍니다. 비사각, 그렇죠. 그것까지도 전체적인 비례를 생각하면서 먼저 다 외곽을 쳐준다. Y0라 그러죠. 그 절반, 하프. 우리 유리에다 대고 하니까 제일 센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례가 나옵니다. 거울에 투영되면 반쪽만 해도 충분히 나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중간 부분을 비례를 잘 거울에서 보면서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맞춰준 이후에는 또 사이드 스커트도 다 맞춰줘야죠, 사실은. 로코 판넬 있잖아. 사이드 스텝 있는데 거기 비사각, 범퍼, 후드, 윈드실드, 루프, 트렁크, 리어 글라스, 트렁크 리드, 스포일러, 그죠? 테일게이트 떨어지고 이런 거. 그게 바로 비례다. 외곽 라인. 그러고 나서 그린하우스 부분부터 이제 차곡차곡 들어간다. 루프, 윈드실드, 루프. 큰 면서부터 건드리자고. 큰 면 먼저. 그죠? 큰 면이 먼저 건드리는 게 낫겠죠. 작은 면만 건드리고 큰 면으로 올라가 버리면 윈드실드를 먼저 만들었어. 저는 후드랑 보통 작업할 때 후드랑 루프를 같이 사이드 글라스랑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합니다. 리어 글라스는 좀 빼고 나중에. 그건 이제 그 비례감보다는 해치백도 있고, 그죠? SUV도 있다 보니까 해치백이나 뭐라 그럽니까? 롬바디, 우리 숏바디 롬바디라 그러는데 그 해치백 스타일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되고 있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투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를 i40, 쏘리.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세단인데 짐차 같은 그런 느낌. 그 레저 스트립, 그 글라스 몰딩이라 그러죠. 도금 파스에 그게 쭉 가요. 이 C필라로 떨어지거나 터터 글라스로 떨어지지 않아. 쭉 갑니다. 일자로 끝까지. 그걸 벤이라 그러기도 하죠. 뭐 벤이라 그러면 뭐 승용차에도 씁니까? 그러는데 SUV에도 쓰고, 전 뭐 벤이라 그러면 그냥 화물을 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다, SUV다 그렇게 구분하기 좀 모호한 경계에 있다. 그냥 벤 그러면 돼. 그걸 또 투어링이라 그러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보다는 차가 갖는 성격, 약간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다양한. 국내에는 이런 차 싫어합니다. 저렇게 비싼 세단에다가 왜 짐을 실어요? 뭐 이런 어떤 유교적 관념이 있어서 그런가? 한국에서는 잘 성공하기 힘든 외국 지향으로 만들었죠. 일본도 노가다차, 벤츠, 벤, 세단 타고 다닙니다. 삽자루 꺼냅니다. 그게 맞는데 실용적이고 유럽 사람들이 되게 선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좀 약간 어떤 뭐랄까요, 화이론적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기계론적 세계관,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합리적 목적성을 가지고 차가 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오라 그럴까요? 아시아권 사람들은 이런 어떤 브랜드를 사서 뭐 이런 가치를 좀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크면 먼저 루프부터 윈드실드, 루프, 트렁크 리드, 윈드실드 같이 해주고 리어 글라스 좀 나중에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 해주면 될 것 같고, 크면 먼저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3번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거야. 3번은 사이드 뷰. 스케치 그릴 때 사이드 뷰 먼저 그리라고 그랬죠? 물론 베이스입니다. 사이드 뷰만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프론트 뷰, 리어 뷰는 쪼각내는 거야. 그 레이아웃만 툭툭 알면 금방 그려냅니다. 사이드 뷰가 아주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비례감을 잡는다. 자꾸 그리면 공력이 생겨. 눈이 생깁니다. 바퀴를 몇 개를 넣어야 되고, 알죠? 이 스케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가 공부할 때 그 시간들이 좀 더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스케치 공부하는 거를 설명을 좀 가졌으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시작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몰라도 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그려내면 됩니다. 약간 좀 아직 수준에 반열에 못 올라온 학생들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해서 그런 레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이드 뷰 그리고 벨트 라인 먼저 공략을 합니다. 사이드 뷰에서 벨트 라인을 공략을 했고, 벨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 라인이죠. 다른 몰라.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게 바로 허리춤, 사람으로 얘기하면 벨트. 이게 정리 잘 돼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럴 건가?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막 배바지 여기 배에 꼈는데 막 벨트로 쪼아매서 막 허리가 배꼽인지 구분이 안 가는 뭐 이런 스타일의 아저씨들도 계시고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하튼 이 중간 이게 또 정리가 또 잘 돼 있어야 되고, 이 흐름 되게 중요해. 또 특히 여성이라 그러면 그죠? 흐름 되게 중요해. 예, 그렇습니다. 잘 잡아줘야 됩니다. 벨트 라인이 이 캐릭터가 완성돼야 됩니다. 저는 뭐 허리춤이라고 그냥 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쭉 전고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누워 있다면요, 뭐 전부가 여기겠지만 그렇습니다. 캐릭터 라인을 중점적으로 먼저 잘 잡아야 됩니다. 스케치에서도 잘 잡아야 되지만 모델링에서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워킹 스토리에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비례도 핵심이지만, 1번도 핵심이지만 컨셉과 비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캐릭터를 잘 잡아야 돼요. 컨셉은 벨트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벨트 라인 사이드 뷰에서 잡아주고,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정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사이드 뷰에서. 다음에 어디를 건드렸죠? 하단. 이제 하단이라고 합니다. 저거로. 뭐 사이드 바디가 있고요. 가니쉬가 있죠. 가니쉬 쪽. 가니쉬 뭐 이런 게 뭐 붙어. 가니쉬 램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용어 중에 가니쉬 램프 옆에 사이드에 펜더, 프론트 휠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프론트 도어, 1열 도어, 운전자석 있던 뭐 뭐라고요? 패신저석, 예, 그쪽에 도어 열기 전에 도어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어 앞쪽으로 핸더 위쪽, 핸더에서 그 휠하우스에서 휠에서 약간 하단,
거기에 껌뻑이들 같이 불 들어오죠? 가니쉬 램프라 합니다. 시험 문제 내야지. 제가 안 가르쳤나?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네. 소리입니다. 굳이 뭐 가니쉬 램프까지 스케일 무대에서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좀 써주는 것도 좋죠. 그 사이드 쪽에 램프 있잖아. 가니쉬 램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니쉬. 옛날에 가니쉬라고 또 SUV에 또 한 장르가 있었죠. 지금 저 제 차 렉스턴에도 붙어 있습니다. 구형. 지금 이제 다 띄고 이제 여기 뭐 몰딩, 뭐 도금 몰딩을 줘서 뭐 그렇게 뭐 캐릭터도 잡고 하는데 블랙을 좀 약간 끌어올린다던가 그 사이드 로커 판넬을 블랙으로 휠아치는 블랙 그렇죠? 그 프론트 범퍼 하단 뭐 가니쉬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제 도금파스나 뭐 어떤 도장으로 가고 그 최저 지상고 부분 거기 다 블랙 범퍼 끝단 범퍼 하단 끝단 그리고 휠아치 몰딩 칼라를 블랙으로 몰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린 디자인도 있고 없는 디자인도 있고 옛날에 그걸 또 여러 가지 몰딩이 붙는 타입이었는데 요즘 또 붙지 않는 타입 그냥 철판으로 그냥 스타일링으로 끝내는 이런 데도 있고 뭐 제작 비용이 따로 드니까 금형을 또 따로 팔아야 되니까 좀 삭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을 블랙으로 처리하고 또 로커 가니쉬를 조금 로커 그렇죠 패턴이죠. 거기를 뭐 플라스틱으로 뭐 붙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약간 높이 잡는 블랙 라인들을 해서 리어 범퍼까지 일어나는 차 하단들은 다 블랙으로 보면 되는 건 아니죠. SUV들은 그렇습니다. 약간 짙은 컬러로 하단에 좀 처리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바디, 가니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로커 뭐라고? 뭐요? 안 보이네. 로커 판넬 갑시다. 그래서 로커 판넬까지 벨트 라인 그리고 리어뷰 4번 이렇게 보이죠? 리어뷰 지금 만지고 있죠? 곧 할 거고 2차시부터 리어뷰하고 5번에 프론트 뷰 우리가 또 조각을 낼 겁니다. 사이드 뷰에 연계돼서 끌어와서 라인을 만들죠. 이렇게 받도록 그 라인이 계속 이어가도록 가던가 뭐 하여튼 컨셉을 사이드 뷰에서 또 연계된 게 있고 아예 끊어버리는 뭐 하나의 그 조각을 낸다 그러죠. 하나의 뭐 조각을 내서 따로 가든 분리해서 가든 끌어가든 그런 식의 뷰어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어뷰에 대해서 리어뷰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간은. 그래서 이번 이제 다 얘기했고 이 프레임이 들어가야 된다. 이 안에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15주 때, 15주차 때, 15주차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한 가지 더 있다면 7번 드레스업이라고 해서 드레스업을 하는데 호일 바를 거야. 호일 작업. 크레이 호일이 있습니다. 컬러별로 램프에 뭐 블랙 뭐 이렇게 해서 드레스업을 합니다. 글라스에 블랙, 리어뷰에 레드 컬러 이런 호일들이 있습니다. 쿠킹 호일 거기다 도장을 낸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뭐 크레이 전용 호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드레스업을 하면 약간 구분이 가고 또 파팅 라인을 줘서 파팅 라인을 긋던가 아니면은 라인 테이프로 처리를 해서 그 도화에 대한 표현, 입체적 표현들을 해보고 램프 라인을 그리고 튀어나오던 들어가던 뭐 스케일 모델에서는 뭐 이렇게 돌출보다는 한 스킨으로 많이 뺍니다. 크게 디테일보다는 이런 흐름이야 방향이야 1대1에서 많이 표현해주고 스케일 모델에서는 그렇게 그닥 그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프론트 램프 아시죠? 램프가 또 있어요. 하단에 요즘에 범퍼 메인 램프, 콤비 램프로 많이 쓰는데 범퍼 쪽에, 그리고 그냥 시인성만 주는 눈에 해당되는 프론트 뷰에서 좀 작게 가고, 그죠? 범퍼를 끌어올려서 범퍼 밑에 대표적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뭐 GM도 그렇고 현대 뭐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에 웅장하고, 그죠? 메인 램프가 여기에 범퍼에 달리는 그렇습니다. DRL 그래갖고 뭐 이게 또 그래픽 뭡니까 LD, 그죠? 그런 차의 성격을 나타내는 쫙 불 들어오죠. 옛날에 벌브식이었는데 또 LED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또 강화된 그런 조명, 그리고 그 조명 안에 그런 것들이 또 디자인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뭐 디자인 팀에도 따로 램프만 전담하는 디자이너가 있을 정도로, 팀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캐릭터의 밤에 차 운전할 때 보면 되게 개성 있는 그런 램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다 벌브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전등 있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싼 차에 들어갑니다. 구식차, 신식차 따지려면 그게 벌브식이냐, 벌브가 아니냐, 이런 걸로 따지셔도 뭐 크게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여하튼 드레스업 호일 작업까지 해볼 겁니다. 시간이 되든 안 되든 호일 한번 또 발라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봤잖아. 차에서 다 표현된 걸 다 봤잖아. 차 내려와서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한 번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레스업 호일 작업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15주차 뭐 이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이전에 제출해도 돼. 일단 15주차 때 나는 걸어 놓을게요. 15주차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차 시는 이걸로 마치고 2차 시부터는 리어 계속 텔게이트 쪽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그냥 그 리어뷰를 웬만하면 끝내고 방법론만, 디자인을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론트 쪽으로 가서, 그렇죠? 리어뷰였으니까 이제 프론트 뷰죠. 프론트 뷰, 팬더 같이 이어지면서 사이드 뷰에서 끌어와서 요거는 13강 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차 시 12강 2차 시부터 3차 시까지는 리어뷰를 마스터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